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입니다. 28기 정숙은 225화에서 꽤 멋지고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녀의 대처 방식과 말, 행동을 보면 우리도 실생활에서 참고하고 또 적용해볼 만한 점들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정숙의 장면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그 심리구조 또한 깊숙이 분석해볼게요. 225화에서 정숙이 잘한 10가지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입체적이죠. 일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선이다 악이다 함부로 구분할 순 없는 게 바로 사람이고요. 그러니 다른 회차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다소 수용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 출연자도 또 다른 회차에선 얼마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 테죠. 이번 28기에서는 정숙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첫날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과한 애교 플러팅을 보이고 또 영수와 손잡고 팔짱 끼며 스킨십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또 영수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해 다소 거친 말투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 밖에 두 사람을 한 번에 좋아하는 건 정말 극혐이라며 질색하더니 자신은 상철에게 어장에 들어와 보라고 농담하는 등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초반에는 혹시 빌런이 아닐까 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정숙은 아무에게나 플러팅과 스킨십을 남발하는 출연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그저 정말 영수가 좋았고 그 감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롭기도 했어요. 이렇게 다면적인 모습을 가진 출연자를 이해해보는 것도 우리의 인간관계와 태도 등에 대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정숙이 잘한 점만 추려서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언제나 말씀드리듯 모든 심리분석 및 리뷰는 방송 편집본만을 바탕으로 하기에 이번에도 225화에서 드러난 정숙의 말과 행동 위주로만 리뷰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숙이 일단 바닷가에서 여자들의 선택대 영수 옆에 서 있는 영숙이를 보자마자 바로 유턴했었죠. 영수와의 다대일 데이트를 피해서 상철을 선택해서 갔는데 이게 원래 PD가 좋아하지 않는 정직하지 못한 선택이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숙의 선택은 제작진도 시청자도 모두 인정하고 납득할 만했다는 평이에요. 정숙은 그 다대일 바이브에 끼고 싶지 않았다. 나를 그 스트레스 상황에 던지기엔 너무 아까웠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의도를 넘어 방송 안에서의 상황 자체가 훨씬 더 흥미롭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자, 그럼 정숙이 잘한 10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정숙은 순자와 상철의 데이트에 자신이 와서 방해가 되었나 걱정하며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관계의 적절한 거리를 감지하는 감정지능이에요. 프로이트식으로는 초자아의 건강한 작동이죠. 어쩌면 그 전에 상철이 정숙에게도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용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상철과 순자에게 명확하게 밝혔고 양해의 뜻도 잘 전했죠. 타인의 관계를 존중하는 경계 감각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타인의 공간에 대한 배려를 했던 거예요. 이는 건강한 자아 경계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관계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리를 조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숙도 그리고 뜻을 잘 받아들인 상철과 순자도 상식적인 모습이었을 뿐인데요. 사실 우리가 비상식적인 모습도 워낙 많이 보고 있다 보니 이러한 정숙의 예의와 자아 경계가 더욱 호감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3명이 식사한 비용을 정숙 자신이 먼저 몰래 결제하고 맥주 한 병은 상철의 몫으로 남겨준 점 역시 호평이었어요. 이건 보상심리나 과시욕이 배제된 은밀한 배려예요. 단순히 호의를 보이거나 생색을 낼 셈이었다면 함께 나오는 길에 계산대 앞에서 이건 내가 낼게 하고 그러면 상철이 아니야, 내가 내야지 하면서 한국인 특유의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고 그 정도만으로 의도는 충분히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생색내기나 과시욕,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망보다 조용히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내적 품위를 보인 거예요. 또한 계산 후 상철의 맥주 한 병을 남겨둔 건 보상 심리가 아닌 정서적 미학의 제스처예요. 그게 계산이 끝난 줄 모르고 추가로 주문에 남은 것이든 일부러 남긴 것이든 결과적으로 상철에게 함께 계산했다는 명분을 줘서 비교적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현명한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대게와 회를 먹고 식사 비용이 많이 나왔을 것을 걱정하는 상철과 순자에게 정숙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한 3만 원쯤이라고 재치 있게 대꾸한 건 역시 상대의 마음을 배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숙과 바로 대비가 되는 것이 영수였는데요. 영수는 식사를 시작하면서도 대게가 2마리 나온다고 하는데 라며 주문한 메뉴 구성을 상대방에게 확실히 주지시키려 하거나 대게 평소에 많이 못 먹잖아요 라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에 대한 생색을 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도 영숙에게 식사는 어땠어요? 라고 묻고 영숙이 대게 라고 하자 대게랑 회 라면서 회를 강조하면서 또 한 번 명확히 짚고 넘어갔죠. 영숙이 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하자 이를 놓치지 않고 돈 많이 썼어 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굳이 사족을 달지 않아도 이러한 영수와 정숙의 태도 및 언행은 너무나 비교가 되는 모습이죠. 정숙은 돈을 쓰면서 인정을 받거나 시선을 즐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듯 인정욕구나 시선의 쾌락을 결여시킨 정숙의 행동은 진짜 어른의 표현 방식이었어요. 3번째, 차 안에서 영숙이 영수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할 때 더 이상 가타부타 뒷담할 필요 없다라고 자른 점이에요. 관계의 불필요한 순환을 차단한 단호함이 보였죠. 정숙은 감정의 중독 회로를 스스로 끄는 사람이에요. 불만을 공유하는 대화는 연대를 가장한 자기 파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자기 통제와 관계적 절제의 결합이에요. 물론 정숙 역시 그전까지는 영수가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며 빡쳐 소리를 쉴 새 없이 하고 다니긴 했지만 적어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죠. 워낙 영수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상황에 까딱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단체 행동엔 죄책감이 사라지거나 옅어지기 마련이니까 얼마든지 정숙 역시 말을 보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뒷담까지 원천 차단한 거예요.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정숙은 이날 차 안에서 확실히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여준 셈입니다. 4번째, 그동안 영수가 자신을 1순위로 선택하고 말했었다는 걸 다른 출연자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은 점이에요. 정숙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서야 영자에게 사실은 영수로부터 계속 1순위라는 말을 들어왔다고 털어놓았어요. 이 장면은 겉으로는 단순히 말을 아낀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숙의 자아 통제력과 윤리적 품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모든 출연자들의 상황과 속마음이 담긴 인터뷰까지 전부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영수의 의도가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다른 여자 출연자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방송을 통해 낱낱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지적 시청자 시점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런 판단을 하지? 왜 저렇게 모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촬영 중인 출연자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그들은 오직 자신의 마음과 움직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앞에서 이뤄지는 일들, 자신에게 해주는 말만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시청자와 출연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수가 그래도 계속 정숙을 1순위로 얘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영수로부터 그렇게 말을 들은 정숙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당사자인 영수나 정숙이 모두의 앞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출연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수는 절대 드러내지 않았죠. 정숙이 털어놓은 말을 듣고 그랬냐며 놀란 영자만 봐도 그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남자의 선택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영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노선이 드러나지 않은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선택을 받지 못한 영식과 경수를 제외하고 영호와 광수는 데이트를 통해 서서히 자신의 노선을 확실히 해나갔고요. 상철 역시 데이트와 대화를 통해 현숙, 정숙, 순자를 차례로 알아보며 마음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오직 영수만 자신에게 오는 여자들의 선택을 받기만 하면서 이야기하자고만 하고 있고요. 심지어 최종 선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러 여자들에게 계속 이따가 이야기하자, 오늘 이야기해줄게, 내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해지는 걸 계속 내일 얘기할게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다 못해 급기야 시간의 구애를 받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했죠. 영수는 누구에게 호감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은 채로 계속 자신에게 오는 여성 출연자들의 관심을 받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돌아가는 판을 보면서 데이트 선택 주체를 결정하는 제작진에 의해 더욱더 모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숙은 영수가 자신을 1순위라 밝혔다는 사실을 충분히 관계의 우위 확보 수단으로 쓸 수 있었어요. 다른 출연자들에게 이 정보를 흘리는 순간 그녀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이건 현숙의 경우로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현숙은 단 한 번의 데이트에서 영수와 손을 잡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영수는 내 거야. 영수는 나를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 하나야. 라며 공식 커플이 된 것처럼 말했어요. 그로 인해 현숙은 다른 여자들의 관심을 차단하고 관계의 우위를 점령할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바로 그 언어적 이익을 거부했던 겁니다. 정숙이 처음부터 영수가 자신에게 1대1 대화에서 어떤 시그널을 줬는지, 첫날 밤 산책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여자 출연자들에게 현숙처럼 말했더라면 아마 삼형수의 신화는 이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확실한 태도라면 굳이 영수와 정숙 사이에 끼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솔로나라에 나온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이때 보인 정숙의 태도는 언어의 권력화를 거부한 윤리적 자제였어요. 그녀는 말의 힘을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나라 안에서 선택의 연속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 놓여서 출연자들이 자주 하는 변명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더라 였는데요. 그에 비해 오히려 정숙은 꽤 훌륭한 방식의 침묵을 유지했다고 보여져요. 결국 정숙은 영수의 1순위라는 말보다 스스로의 판단을 더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누군가의 선택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고 그 말을 이용해 타인 위에 서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아끼는 성숙함이 아니라 관계의 혼란을 통제하는 자아의 기술입니다. 5번째, 영수의 말 자체에 혹한 게 아니라 행동에 의심을 품은 점이에요. 영수가 자신을 1순위라고 말했지만 정숙은 그 언어에 취하지 않고 행동의 일관성이 없음을 인식했죠. 이는 투사적 동일시, 즉 상대의 말에 감정이 이입되는 상태를 피한 사례예요. 정숙은 영수의 화려한 언어 대신 실제 행동의 불일치를 냉정하게 인식했죠. 이는 자기 투사 없이 현실을 그대로 보는 능력이에요. 자기애적 관계에선 말이 욕망을 포장하지만 정숙은 그 포장을 뜯어봤어요. 즉,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보고 있는 행동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숙의 욕망은 사랑받는 것보다 존중받는 관계를 향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녀에게 관계의 핵심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상호인식의 품격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1순위라 말해도 행동이 불일치하면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즉, 애정의 증거보다 진정성의 일관성을 원해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상대의 말만 들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걸 끼워 맞추게 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정숙은 성숙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6번째, 현숙이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조차 눈치 볼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고 도발하는데도 감정을 누르고 참아낸 점이에요. 공개적인 도발 앞에서도 감정 통제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현숙이 있었던 일을 왜곡하며 정숙에게 아까 욕 많이 했잖아 라고 했을 때도 정숙은 확실하게 상황을 정정해요. 욕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라고요. 이에 현숙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도 언급은 했잖아 라고 하는데도 언급은 했지 하고 담담하게 인정할 뿐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정숙이 영수를 욕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영수가 있는 데서 그랬죠. 물론 영수는 마치 영숙의 응급실 이후 하이볼 사건처럼 현숙과 정숙의 언쟁이 있든 말든 술을 열심히 타면서 소맥 이러고 있었지만요. 아마 그러한 영수의 태도는 현숙의 계산에는 없었겠죠. 현숙은 영수에게 그 말을 듣게 해서 정숙에게 향하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싶은 목적이 있었겠지만요. 영수는 신나게 소맥을 말고 앞에 앉은 정숙에게 술을 권하면서 또 마시고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현숙의 짜증난다 욱한 건 풀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등의 노골적인 워딩이 이어지고 결국 정숙은 반박마저 멈추었어요. 이건 자기 자극을 억제하는 고급 방어 기제예요.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건 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아는 사람의 신호였던 거예요. 7번째, 다음날 아침 또 현숙이 일부러 영수의 스킨십 얘기하면서 도발하는데도 또 참은 점이에요. 정숙이 있는 주방에 현숙이 들어왔고 정숙이 일부러 자리를 내어주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설거지를 하는데 현숙이 정숙이 들을 수 있게끔 영수와의 일을 또 이야기했던 거죠. 이때도 정숙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돌아가요. 현숙의 도발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지만 정숙이 이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라 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시 상당히 성숙한 대처였다고 볼 수 있죠. 이는 감정적 반응성을 차단한 자기 보존입니다.
정숙은 타인의 불안에 감염되지 않았고 상대의 투사를 되받지 않는 자아 기능을 보여줬어요. 8번째, 영수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한 점이에요. 전날 술자리에서 영수가 또다시 이따 시간 나면 이야기하자고 하자 정숙은 곧바로 아니,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했죠. 더 이상 그에게 끌려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관계의 주도권을 회수한 겁니다. 이는 기다리는 여자에서 결정하는 주체로의 이동이에요. 정숙의 언어는 감정 표현보다 정리된 결론에 가까워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 이야기하자. 이런 문장들은 감정이 아니라 정리된 생각의 문체예요. 즉, 그녀의 언어는 감정을 통제하는 기능적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 전날 술자리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내내 정숙은 놀라울 정도의 감정 절제력과 자기 통제력을 보여준 거죠. 9번째, 영수가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을 전하러 온 순자에게 대화를 안 하겠다고 말해달라고 했죠. 그때 중간에 있는 순자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며 예의 있게 말한 점이에요.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토록 감정이 소진되고 힘든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은 잘 고려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무례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비교적 예의 있게 부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영수와의 대화를 차단한 건 역시 앞에서의 이유와 연결되어 관계의 주체로서 존재하게 된 점이 좋았어요. 10번째, 감정 대신 사고로 마무리하는 방어 방식입니다. 정숙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영수를 두고 이런 사람은 사귀어도 못 견딜 것 같다고 말했죠. 이건 분노의 말이 아니라 감정을 분석으로 변환한 인지적 성숙이에요. 프로이트가 말한 감정의 지적화, 즉 고급 방어 기제의 정수입니다. 정숙은 관계 속에서도 한 발 물러선 시선을 유지합니다. 상대의 감정 폭발을 함께 겪지 않고 약간의 거리를 둬요. 이건 역시 이전의 감정적인 모습이 아닌 4일차와 다음날, 즉 225화에서 드러난 모습만 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숙의 이런 태도는 감정적 회피가 아니라 관찰을 통한 자기 통제예요. 즉, 그녀는 감정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해석자입니다. 비교적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결국 정숙은 인연이 아니라면 여기까지라고 정리하며 사랑받는 존재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존재로 복귀했습니다. 낙항식으로 보면 그녀는 타자의 욕망, 즉 영수의 선택에 속박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주체로 돌아온 겁니다. 종합해보면 정숙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지만 완전히 다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즉, 안정회피 중간형이에요. 애착의 불안보다는 내가 내 감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감이 강하죠. 이 때문에 거절이나 혼란 상황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숙은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끝까지 잃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녀의 핵심 구조는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관리한다. 관계를 통제하지 않고 정리한다. 이건 단순히 성숙한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자기 안정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숙에게는 건강한 자기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기를 우위에 두는 순간도 있지만 그건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자기애가 아니라 상처를 자기 안에서 수습하기 위한 자기 보호적 자기애예요. 프로이트가 말한 자기애의 재분배, 사랑의 실패 이후 자기애를 회복하며 자기를 지켜내는 단계죠. 이러한 정숙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역시 갈등 상황이나 감정의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할지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225화의 정숙에 대한 분석을 마칠게요. 또 한 번 모든 분석과 리뷰는 방송 편집본만을 토대로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리뷰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